이게 이제 총선이 없는 일반적인 시기라면 네. 당 지지율이 아마 높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면. 네. 근데 이제 총선으로 가면서 각 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국힘의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가 보기가 싫은데 네. 그래도 국힘은 좀 내가 그동안 지지했던 정당이니까 저 정당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 기대감, 기대 심리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이제 지역 선거예요. 대선은 네. 전국 선거지만 네. 지역 선거로 가면 갈수록 좋은 후보를 내야 되고 네. 정말 괜찮은 사람 내놔서 그 지역에서 평가받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공천에서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선거는 결판이 날 거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세대 교체를 민주당이 고민하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정치인들을 물갈이를 해줘야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 민주당이 변하는구나 기대할 만하구나 하는데 그냥 그게 그거면 옛날 사람 갖다가 그대로 쓰고 바꿔주지 않고 그러면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질 수가 없잖아요. 윤재관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 말이 다 옳은 말씀이고 거기에 저는 제 할 얘기를 이 앞에서 다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인물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인물을 할 것이냐. 우리 좀 성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조정훈. 몇몇 분들 우리의 민주당에게 아픈 이 과거를 만들어 주셨던 분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 영입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영입돼서 오신 분들이 당의 오히려 정체성을 해치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았고 그 짧은 기간의 선거의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 뭐 보십시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 정당의 내부 육성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좌관 3명 다 보좌관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내부 축적을 해와서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당에서 훈련되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들이 네. 실제로 지역에 가서 네. 일할 때는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현역 의원하고 네. 그 거의 그 권력 맞아요. 싸움이거든요. 일은 보좌관 출신들이 잘하는데 네. 이게 권력 다툼은 이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실력으로 따지면 뭐 여기서 뭐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실력으로 따지면 웬만한 현역보다 이 두 분들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왜 본인은 빼요? 아 당연히 제가 겸손해 보려고. 겸손해야지. 좀 더 돋보일 거 아니야 겸손해야. 근데 덮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말씀한 대로 당에서 잘 키우는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데서 데려와요. 변호사 출신이었다. 뭐 이 사람은 금융 전문가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러면 와서 뭘 하냐면 적응 기간 동안 뭐 할 일을 못 해요. 네. 4년 동안 한 2년을 적응해. 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네. 그다음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보좌관한테 물어봐. 네. 왜 보좌관한테 물어봐요? 그 보좌관을 그냥 의원 시켜놓으면 더 잘할 텐데. 네. 안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보좌관 전성시대다. 아 근데 네. 그게 계속되는 문제로 고착되는 것 같아서 보세요, 이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저희도 이제 다 신인이잖아요. 네. 여기 인사들도 다 신인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당에서 막 띄워주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금방 그만큼 인지도를 갖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네. 너무 힘들어요. 너 지금 누구 뭐 네. 거의 네. 다 좋은데 너 진짜 많은 일을 했고 이 당에서 20년씩 있었는데 네. 너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야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도 네. 외부 영입도 그것도 필요하죠. 네. 근데 내부에 있는 인재들도 예.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우리 당에 이런 후보들이 있다. 네. 네. 이런 신인 그 내부 인재에 대한 저 발표도 좀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했나요? 세 분들이 다 동감. 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뜨거워. 아주 잘했어.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쌓였던 거잖아요. 이게 묵혔던 게 막 이제 한 뿌리. 화가 올라오는 뿌리? 거죠. 예. 저희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구독하는 방송이니까 예, 보십니다. 보시고 판단해서 저 2월 조만간- 4일 면접 잘 보겠습니다. 아니 그분도 면접 봤던데 얼마 전에.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뭐 수혈을 해야죠. 그래서 좀 뭐 네. 물갈이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을 좀 정치의 영역에서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당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걸 여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누가 보더라도 명징한데, 자 그러면 이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앞서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이제 밥 먹듯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벌써 9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이 거부할 만한 법은 입법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국을 만들려면 최소한 200석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무슨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냐. 내부에서 지금 선거제도 논의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뭐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오늘 가짜 뉴스라고. 아, 가짜 뉴스예요? 고민정 최고가 오늘 발언을 했죠. 아침에. 네. 네.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가 네, 예, 그게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맞아요. 가짜 아, 뉴스다. 그러면 채널A가 동아일보인가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네요? 뭐 그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그건 가짜 아니다. 뉴스라기보다는 누군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겠죠. 했겠죠. 흘렸겠죠. 네. 누가 흘려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누군지 네. 다 알고 실제- 있지만 얘기하지 네. 않죠. 뭐 내가 보기에 우리 넷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말하지 않는. 봐봐, 벌써 보좌관 출신들은 정부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모르는 여기 인재 형님들은 누군데요? 그렇죠. 이런 예. 거예요.